자, 윤 정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지지도 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지지도 조사도 상당히 우울한 수치가 될 걸로 보인다. 일부 윤 지지자들은 제 사이트까지 몰려와서 여론조사를 믿느냐 이러는데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윤이 앞서고 있다는 것도 다 여론조사로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때 윤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없었으면 대선 때 곧바로 윤이 그야말로 24만 7천 표입니까? 2천 표 차로 이겼는데 겨우 이겼죠. 1%도 안 되는 수치. 근데 이것도 그냥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이야기는 자, 야당일 때나 하는 소리고, 여당이 되어서는 여론조사를 믿느냐라고 말한다면 나는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 여론조사 믿느냐 소리는 하지 말기를 바래요. 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윤이 28.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갤럽에서 28을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부정이 64.5. 리얼미터는 아주 근소하게 내려가서 33.1, 64.5입니다. 자, 리얼미터에서도 그 1조사에서는 28.7로 내려간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의 지금 전반적인 조사가 30%대가 거의 무너지는 것. 리얼미터의 33.1을 기록할 때도 주말로 올수록 20%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이 이제 오늘부터 5일간 휴가를 떠난대요. 자, 이러니까 이제 휴가 때 전국 구상에 몰두한다는데, 자, 그 휴가에서 재충전하고 잘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작전 타임을 불러서 경기 흐름을 바꿀 텐데, 그래서 조선일보는 작전 타임을 불러라.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 내정, 외교, 정치 상황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에게 지금 여러 신망을 주고 있으니까 희망과 기대를 바탕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에는 그 제2광우병 사태 불지피나 해가지고 정치부장 정상이 MB 때 방송 좌파단체의 치밀한 기습에 500만 표 이상 대선 압승하고 안이했던 MB 정권이 휘청거리고 그로기 상태가 됐다. 대선은 정권 교체의 시작이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방송, 좌파단체, 학계, 노조 등 상부 구조는 좌파 5년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기름을 뿌리고 좌파 단체와 노조가 촛불을 들고 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불꽃이 튀었고 70%가 넘었던 이명박 지지율이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자, 그래서 야당이 이때부터 이제 장외 집회에 올인하다가 이명박 때 100% 정권 교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이 극적으로 이기고요. 그런데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야당 후보로 나왔지만 박근혜에게 패배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야당이 결국 그때와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들어요. 그래서 문이 무슨 책을 읽느냐,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독서 리스트가 없다. 윤이 얼마 전에 660페이지짜리 일본의 굴레라는 책을 읽었는데 굳이 이 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느 책을 휴가 때 읽는가라는 거는 좀 지금 이제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휴가 때 푹 쉬면서 이 반정 카드를 내놔야 된다. 저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반정 카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없느냐? 자, 휴가 갔다 오면 8.15 때 사면 복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면 복권 때 이재용이부터 지금 MB까지 다 풀어줄 거 아니에요. 사면 복권에 이재용이를 풀어주자는 비율이 60%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60%대가 아니라 90%가 돼도 국민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봐요. 한국의 대통령보다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이재용 삼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휴가를 갔다 와도 크게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면 등으로 또 논란에 불을 지르면서 무너져 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자신의 만든 배경인 기득권과의 거리두기를 실패함으로써 사상 유례없는 국가 초유의 경제 위기에서 기득권적 행보로 그야말로 회복되지 못하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윤빠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여기 몰려와서 떠들어댈 게 아니라 윤석열이한테 가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여기 몰려와서 그런 함부로 무례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미국 언론에서 지난 주말에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리스트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인기 없는 대통령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면 배치했어요.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계 미국인 사회학자로 그래서 종신 교수로 일리노이 대학에 재직 중이고 미주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각은 한국의 이 좌파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7일 24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블로그에 군부 쿠데타와 대규모 시위를 선동하고 미국 대통령의 개입을 관여를 바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런 사실이 국내에 이제 외신 보도라고 전해지면서 7월 30일 지난 토요일 날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퇴장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에 반대하는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월 20일 날 미국 전문 매체 더 힐에 한국에서 누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해서 윤이 당선된다면 그의 외교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윤이 외교 자문이 말하는 대로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말들은 외교 정책을 포인트로 외워서 말하는 것 같아. 엘리트 검사였던 윤은 사안을 흑백으로만 이렇게 접근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이 인터넷 언론이 안보 전문지죠. 이 최성한의 칼럼을 전면 배치를 했어요. 자, 최성한이 24일 날 쓴 걸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된 후인 29일 코리아 워치 코너의 앞쪽에 지금 배치됐는데 내셔널 인터리스트의 코리아 워치 코너는 한국 관련 내용들만 모아놓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윤이 너무 빨리 미국에 침입되고 있다.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의 결과에 기인해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갤럽 조사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내용까지 언급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의 이 행동은 지난 대선에서 지금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가 27일 윤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분석을 내놓았어요. 자, 블룸버그도 뭐 좌파 매체라고 할 겁니까? 경찰과 불화 한국 대통령의 초기 어려움을 가중한다면서 윤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과 대립하고 정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 갈등, 이준석 당대표 자격 정지 상태, 권성동 문자, 메시지 파동 등을 언급하며 윤이 이제 정치적 미래를 끝내고 험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의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건데 그런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진전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자, 지금 권성동이 사퇴하고 여당 내부에서 윤핵관 이선 물러나라. 대통령실 정부도 쇄신이 필요하다. 대통령실까지 쇄신론이 강타하고 있고 여당 지도부가 줄사퇴했고 윤의 지지율이 갤럽에서 28일로 무너진 날 여당의 지금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비대위 전환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8월 초에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될 거는 거의 확실하고, 그런데 당이 그래도 윤보다 지지율이 더 많다. 당은 36%인데 윤은 28%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전면 쇄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윤이라는 사람의 근본적 사고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라. 대통령 시각의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가 살아온 평생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단 줄 알아요. 그가 검사로 살아왔고 검찰총장을 했고 정치적으로 적당히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적당히 기업가들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고 한다면 윤은 솔직히 좌파는 어떻게 하든 윤을 부정할 거고 우파나 중도 중에서도 그런 윤의 태도에 이 신물을 느끼면서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은 지금 우파로서의 강경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태도, 치포 동맹에 대한 태도 등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가 거의 검찰로서 정치판에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던 때의 수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이 판을 잃는 시각의 근본적인 지형을 바꾸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이 변화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참으로 암울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참으로 이 사태가 매우 암울해져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